사람의 건강을 다룬다는 점은 병원 간호사나 방문 간호사나 동일한 이슈고, 차이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병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병원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방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지역사회, 사람이 일생 동안 병원에 있지는 않잖아요. 아픈 그 시기 동안만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병원에서만 바라보고 특정한 기간이 있는 반면, 지역사회는 이 대상자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삶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물적 네트워크 통째를 보기 때문에 접근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우울이라면 우울 그 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이 가져오게 된 다양한 루트부터 생각해서 가족과의 단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지, 정신적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병원과 지역사회가 굉장히 다르다는. 그다음에 질병 자체를 본다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대체로 급성적인 그런 질환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만성 질환 중에서 뭐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좋아지면 또 퇴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바라보는 대상자들은 그 질환에 세상이 악화되어 있는 그 단면만을 보지만, 제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급성, 만성 것들이 다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급성일 때는 급히 이제 병원에 가시기도 하지만 그 질환들을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만성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 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간호사들이 좀 더 다양한 그 접근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능력을 요구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이점은 이제 병원 간호사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신과를 제외하고는 내과, 외과 그런 영역들이 신체적인 건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사회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이면서 정신적이면서 어떨 때는 영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다 케어를 할 때가 많아요. 이분이 굉장히 우울하다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뭐 병원에서 처방한 약 복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역할, 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다르고, 그분의 내면이라든지 마음의 상처까지 다룬다는 것이 병원과 지역사회 간호사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이분과의 종결의 시점이 퇴원이었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 종결이 없는 것 같아요. 종결은 정말 그분이 사망하고 난 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망도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만나뵀던 어르신이 사망하고 난 뒤에도 가끔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 같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역사회 간호사는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종결하기 전까지는 종결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처음에 터졌던 그 2월 중순 그때부터 어르신들 대부분이 공포감에 사로잡히셔가지고 막 전화해서 방문 얘기를 하면 오지 말라고 거의 공포 수준이셨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의 멘붕 상태였고, 지금도 직접 방문하는 걸 꺼리세요. 그래서 바꾼 것이 비대면으로 거의 80%가 전화 상담이고, 전화 상담에서 뭐 우울의 징후라든지 자살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직접 방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굉장히 안도감을 많이 가지세요. 주기적으로 2-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규칙적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기다리시고, 또 전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내소를 원하셔서 직접 혈압이라든지 혈당 체크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신 이후에 주민센터로 와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는 거 철저히 하라 했지만은 심리적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밖에 나가면은 바로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줄 알고 2달 동안 치과를 하셔서 정말 고립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전화 통화하다가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창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이라도 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공포감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 예방에 좋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운동을 하시라고.
집에만 치과하시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감소해서 마스크 한 이후에 산책이라든지 친구하고 같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치과하면서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가족하고 친구들과 단절되는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울하실 때는 친구한테 전화하시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활동들, 심지어는 뭐 영양교육부터 시작해서 운동요법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 가서 식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어서 혼자서 뭐 밥을 드시는데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 영양 실조, 빈혈까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식단까지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드셔보시라.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시니까 그렇게 일일이 자세하게 진짜 식단까지 교육해드릴 경우도 있고 힘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어르신들이 건강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가까이 되게 알찬 내용으로 열람을 진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휴먼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